네, 시청자 여러분, 매 대통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리는 매 대통령,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서울 금천의 동네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 동네 변호사 조상호입니다. 서울 금천구. 예,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입니다. 예, 자, 우리 김두인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두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꾸셨어요. 안녕하세요. 바꿨습니다. 예,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 네. 아,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그 안경테였군요. 역시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은 관심이 없어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금천구 주민이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자, 빅뉴스. 화요일에 오후 6시에 제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딱 통화를 눌렀는데 박범계입니다. 음성 녹음이 아니고 아, 진짜. 리얼로요? 네. 그거 어떻게 했느냐? 자동적으로 통화 종료. 혹시 박범계 장관한테 돈 빌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 약해서 통화하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돌아서는 그 사람. 아니. 저기 사실 그렇게 해서 통화가 종료됐는데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는 뻔한 거 아니에요. 할 말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저 범기 형님한테 제가 평소에 친했거든. 그 양반이 이제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친했어요. 그런데 완전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건 공적인 일이니까 혹시나 이 방송 또 보신다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인간을 미워하진 않는다. 예. 의외로 1대1 대면 관계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시는 마음이 약해져 나는 진짜. 이 상황은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한테 한동훈이 갑자기 개인폰으로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딱 그 상황이라니까 지금. 아니 주진우 기자가 말이죠. 저 어머니 그 장례식 8일날 온 거야. 그 뒤로 주진우를 안 씹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음이 의외로 약하시네.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 목사님 저도 갔습니다. 아이고. 저도 왔습니다. 인사를 드려야지.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저 당 쪽에 계신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범계 장관이 너무 억울해하신다. 왜 억울해하느냐? 아니 그때 그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은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위에서 누군가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도 뭐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뜻에 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 뜻에 반하게 행동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욕먹을 짓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가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냥 생각이 그 증명되지 않는 얘기지만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설사 그렇다고 어떻게 파악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맞춰서 간 거지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는 눈꽃만큼도 못 들어봐서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다 합해서 욕 먹으셔야 돼요 우리 범계 형님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질문. 네. 이 타이밍에 만약에 박범계 의원이 네. 나 매 대통령 한번 출연하겠다. 네. 그래서 같이 저도 이 자리는 제가 드리고서 그냥 내일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에 뭐 나올 일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예. 내일 또 저기 나갑니다. 저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 거기서 뭐 하실 말씀 다 하시겠지. 예. 한 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또 나오시나 봐요? 뭐 또 나오는 모양인가 봐요. 예. 그래서 나가실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저는 뭐 무엇보다도 박범계 장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한테. 그러면 적어도 그때 장관했던 분들은 대가리 박아야지. 아니 또 범계형 자기가 무슨 검찰 개혁에 정말 큰 대임을 뭐 아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 때 할 일 못 하셔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윗사람한테 슬쩍 책임 떠넘기고 그러신다면 정말 곤란하죠. 아니 근데 사실 권력이라는 게 권력자는 어쩔 수 없이 권력 행사에서는 잔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권력을 논하기 때문에 좀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사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나쁜 감정이 있거나 불쾌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요즘 경카를 보면서 왜 검사들이 저렇게 망가졌나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뭐 기소해서 뭐 무리한 수사해서 기소해서 무죄 받아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지. 예. 뭐 사건 평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초대 평정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그 유서 대필 사건으로 했던 검사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신모 검사장.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그런 검사가 위원장을 딱 가가지고 글쎄 말이야. 뭐 그 책임을 안 진다. 네. 두 번째 기본적인 생활 태도 내로남불. 더 나쁜 사람 그렇죠. 비교적 그러니까 항상 추구해야 될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성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약육강식의 사고. 그러면은 자기는 항상 강한 편에 있으면 되니까 경을 보세요. 뭐 국익이고 뭐고 자기 미국하고 편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의 선이 아니라 그냥 강한 편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미국이 우리 국익을 챙겨준대요. 아이고. 진짜 최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왜 망가졌나? 첫 번째 책임을 안 진다. 두 번째 내로남불. 세 번째 약육강식.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책임을 안 진다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박범계도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제가 예전에 검사들하고 판사들하고 사석에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거나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눴을 때 그 그때 이제 오갔던 얘기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처음 입법됐을 때 판사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건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거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 딱 n분의 1로 밥값을 내냐. 어떤 날엔 누가 사고 또 어떤 날엔 내가 사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사찰하듯이 쫓아다니면 뭐 내가 산 날도 있는데 내가 얻어먹은 날만 딱 집어가지고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 판결은 본인들이 할 거면서 뭘 불만을 표시하기는. 들어보시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조사 권한은 없는 거니까. 근데 검사들은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감히 누가 조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 그냥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 뭐 청탁금지법 왜? 그게 왜 불편해? 검사들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검사들의 생활이 판사들의 생활보다 훨씬 올바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옆에서 본 모습은 판사들의 생활이 그래도 더 바릅니다. 검사들보다는. 네. 근데 걱정을 안 해요. 왜? 본인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영장에 관해서 경찰에게 일정 부분 항고권을 줘야 된다. 다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맨날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 수사하겠다고 하면 그냥 모조리 영장을 갖다 애초 체포는커녕 압수수색 영장부터 그냥 기각해가지고 아예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열어야 된다. 예. 계속 그랬거든요. 본인들도 수사받을 수 있다. 본인들도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되고 나쁜 짓도 안 하게 되고 업자들하고 부정한 유착도 안 벌이게 되고 또 심지어 청탁받아 수사하는 나쁜 짓도 안 하게 되고. 그렇지. 예. 그 응징 받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응징하려다가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정권을 내주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습겠어요. 이 검찰, 이 검사 새끼들. 아이 진짜. 그러니까 딱 그 말이에요. 감히 우리를 누가 수사하고 기소해? 감히. 그게 이제 윤석열의 마인드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을 딴 것을 안 해보고 오직 검사질만 그렇게 29년간 하다가 어쨌든 검찰의 꼭대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 경험도 없이 한 방에 대통령이 되니까 외교를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 한 번도 뭔가 누가 나를 기소해. 그렇죠. 내가 문제 같지 않죠. 러시아 어디 크렘린 푸틴이 뭐 한다고 크렘린 압수수색해. 시진핑 뭐라 그랬어? 저기 무슨 중나라에 압수수색해. 딱 그 마인드다 보니까 이렇게 외교적 엉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처럼 그렇게 발가벗기듯 수사하는 그런 그 방식이라면 예전에 이건 너무 분명하게 확인된 팩트니까 예를 들면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것도 징계도 받았어요 본인은. 그렇지. 그것도 공직자윤리법상 허위신고하면 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윤석열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인 재산
허위 신고해가지고 징계됐어요. 그거는 관보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발가벗기도 수사하면 그것도 수사 기소에서 처벌해야죠. 네. 근데 검사들은 검사의 비행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게 엄청나게 국민적 지탄이 되는 뇌물 사건으로 막 번져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애초에 수사 자체를 봉쇄해요. 어쨌든 이런 한동훈에 그래서 뭐 그 처남도 검찰 내부에서 사실은 성폭행을 했는데도 그래서 처음에 그걸 그냥 그렇죠. 덮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성폭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 덮어버렸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심호기업에 했다. 그렇게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미투 한참 그런데 그게 나오는 그게 이제 전국민적인 어떤 힘을 받으면서 겨우 이제 뒤늦게 수사돼서 기소된 거예요. 제가 그거 판결문을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와중에 그 문제의 그 진 검사가 이제 그 대법원 아니 저기 그 헌법 소원까지 내서 그게 이제 기각당한 판결문을 그러니까 희한한 거는 전 그 검사는 실명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검사였잖아요. 진동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판결문이요. 왜 어떤 건 공개가 되고 어떤 건 비공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본인이 네. 법원에다가 비공개 신청을 하면은 열람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판결문 열람 제도라고 저희 사건 번호만 알면은 보통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없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당사자가. 야, 그래서 저는 그 진동균 검사 사건도 그게 다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 어떤 헌법 소원을 냈다가 그게 기각당해서 그게 헌법재판소에 그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단에 이제 어떠한 사실관계를 갖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실리잖아요. 그 앞단에 그 판결문에. 근데 거기를 보니까 거의 이 진동균 검사가 그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게 야설 수준이에요, 거의. 정말 깜짝 놀라. 조금 좀 소개해봐요. 유흥업소에서 놀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여검사한테 강제적으로 뭐 차 안에서 막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기 성기에 뭐 여검사의 머리를 뭐 끌고 와서 뭐 그런 대목도 있어요. 저는 판결문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거 처음 알았고. 한동훈 처남이겠네. 그렇죠, 처남이죠. 저는 이렇게 저는 그 결정 못 봤는데 그렇게까지 심했군요. 네. 그랬는데 그게 내내 그냥 그렇게 뭐 무죄가 아니고 그냥 무혐의로 덮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6개월인가 갔다 온 거예요. 6개월인가. 아니 그래놓고 그런 행동을 해놓고는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냈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참, 세상 정말 무서운 게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미 변호사 업계는 빤하잖아요.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그러니까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인사 시즌이 아닌데 사표를 낸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인사 시즌에 보통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근데 그게 예의고요, 사실. 그래서 중간에 사표를 냈다. 갑자기 냈다 이러면은 이제 촉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사고를 쳤다. 그래서 이미 막 풍문이 막 돌아서 기자들이 남부지검에다가 조회를 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부장검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엉뚱한 김영렬 부장검사하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문찬석. 나중에 그 대검 차장 하시는. 그래요? 예.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입니다. 아유 진짜 웃기고 대검 차장이 대검 기조부장. 대검 문무일 때 대검 기조부장을 했던 문찬석. 검찰의 추문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기사 찾아봐지나요? 경향신문에. 법조 명문가의 자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뭐 성추문도 있다. 그런데 문찬석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기사가 뜹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검찰 개혁이 다시 이제 시동 걸리는 거는 윤석열이 이제 심판다운 심판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부터 받아야겠죠. 지금 그 쌍특검 오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게 드러난 계기가 서지영 검사가 미투를 하면서 JTBC 인터뷰하셨죠.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검찰에서는 더 심한 일도 있었다. 그것도 덮였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여자예요.
조사단이 만들어지고 그때 기소가 된 거죠. 그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었고 그때 서지영 검사가 뭐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비직제인데 임시로 만든 건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그렇지. 뭐 보통 짐도 챙기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럴 여유를 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성남지청으로 가라고 쫓아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한동훈입니다. 그게 한동훈이었어요? 그게 한동훈 천암 사건이 드러난 게 서지영 검사의 미투.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오게 되면서 도대체 나는 이 여자하고 가천청사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라면서 이례적으로 그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이어지는 거죠. 하여튼 쪼잔해요. 그때 완전 복귀백령 하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자, 쌍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신속 패스트 트랙이죠? 예, 처리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최장 아마 180일 심사하고 예. 60일 내에 상정. 그러니까 그렇죠. 총 240일이죠. 240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최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마 한 내년 초쯤 네. 네, 그때가 아마 이제 가결이 되지 않을까. 12월이란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에요.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거. 이게 다 정의당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정의당 아니라 사실은 뭐 부산저축은행 안도 빠져있고 여러 가지가 좀 그 민주당 미흡하죠. 안보다는 굉장히 많이 미흡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다음에 네. 안건 조정을 계속 통해서 그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뭐. 네, 그러면 상관없지.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합해서 대체 입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안을 올리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저항이 이제 있고 또 정의당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협력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린 다음에 같이 이제 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른바 그 핵심은 이제 특검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특검 후보를.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네. 수사 범위에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 수사 범위는 좀 폭넓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 있지. 근데 말이죠. 이거 특검법도 법안이란 말이죠. 네. 통과를 이제 시켰단 말입니다. 네. 통과가 가능한데 윤석열이가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거부권도 물론 그 대통령의 비상국권이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 재량권이라는 게 있는 재량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거부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거든요. 그게 또 가능하겠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는 본인도 또 직접 그러니까요. 그 집사준거. 그러니까 네.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본인은 원래 판단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도 이렇게 거기서 원래 회피하는 게 맞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코미디긴 한데 네. 회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사례 자체가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했다. 하고도 남을 인간이지. 하고 남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위헌 위법한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저는. 헌재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탄핵 사유까지. 이 법률가들이 이걸 미리 뭐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는 일종의 저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다음 단계까지 다 이렇게 대응을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어야 돼. 결국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이건 탄핵이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최대한 고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윤석열이도 이거 했다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통과되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또 총선 밖에 있어요. 그러네. 네. 그건 좀 되게 이슈가 되네. 이번에 쌍특검도 굉장히 그런 멀리 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원래부터 시기적으로 그 시점이 임박하는 때에 가결될 거라고는 얘기했었어요. 또 게다가 이제 제2요구권을 만약에 진짜 행사하더라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도 올 12월에도 막 윤석열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방탄이죠. 되게 전형적인 진짜 방탄이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른바 방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막아줄까요? 왜냐하면은 내년도 저쪽도 총선 준비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총선 준비할 때 이제 거기 뭐 지금이야 다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다 납작 엎드려 있지만 올 연말쯤 되면은 다 이제 뭐 들어갈 사람 나갈 사람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 이제 연락의 내부 총질 뭐 칼 꽂기 시작되는 거죠 목적도. 근데 제가 참 이게 만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전 늘상 주장하는 게 올 상반기에는 윤석열은 아웃된다. 그 아웃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 상반기요? 네. 올 상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되면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 상반기요? 네, 올 상반기. 올 상반기면. 아유, 지금 국민들은 지금 1시간 내로 또 끌어내리고 싶은 게. 만화 같은 상상이 아니고 거의 뭐 무당스러운 상상인데. 무당시대. 네, 무당시대. 네. 무당이 돼보려고 네. 했어요. 네. 예. 하여튼 재밌는 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 한 명이 도망갔다가 뒤늦게 잡혀가지고 이번에 물론 보석이 오늘인가 결정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재판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유리하죠. 공소시효는 끝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정지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할 수가 없습니까? 김건희 특검인가요 이번에? 네, 같이 올라갔어요. 쌍특검. 쌍특검 두 개. 죄송합니다. 예. 대장동과 김건희 제가 아까 도이치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과 배우자 관련된 건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한다. 네. 그러면은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명백하게 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재량이지만 거부권 행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일 수 있지만 그 재량도 일탈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은 늘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의 권한 행사는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네. 재밌어져요. 재밌어 진짜. 이게. 이 윤석열이가 머리에 쥐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법을 외쳐왔던 사람이 왜 헌법 정신을 이렇게 부정합니까? 글쎄 말이야. 아니 뭐 저기 서문시장에 가서 또 서문시장은 헌법 정신입니다. 아니 예수가 로마법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절 날 가가지고 법정신을 운운했던 인간이야. 영락교회 가서도 저기 무슨 뭐 저기 저걸 얘기했잖아요. 헌법정신. 뭐 부활이 법정신이라고 시간 연명하고 있대. 야, 뭔 개소리야 그게. 나 이거 정말 참. 조국 장관 강제 수사도 헌법정신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시리즈를 제가 다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밥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 요즘 사법부 기류가 좀 바뀌나요? 아니 정진상 보석부가. 잠시만요. 예.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준다. 일본에다가 독도를 팔아먹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런 헌법은 모른대요? 글쎄 말이야. 아니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뭐 기소가 되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탄핵되는 줄 아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저 형사소추가 안 될 뿐더러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헌법정신 위반했다? 그러면 국회가 뜻 모아가지고 탄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 소추할 수 있어요.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게 또 헌법상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되죠. 일본 문부과학성이 펴낸 교과서에 그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고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 우리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항의는커녕 뭐 회담에서 얘기가 기시다가 거론을 했다는 거는 일본에서 보도를 하는데 윤석열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면 이 새끼가 분명히 국민의 신문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지금 그 독도 얘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이 불법 점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가타부탁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납득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가 하자고 그 요미우리의 어떤 신문 어디가 나왔어요 그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왔죠. 헌법 말씀하시는 헌법 정신을 완벽하게 지금 그냥 날려버린 거죠. 저 안드로메다로. 게다가 그게 국제적인 문제도 결부돼 있는 게 지금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게 중국하고 그 센카쿠 열도라고 오키나와 밑에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에 거기도 있고 저기 쿠릴 열도라고 러시아 있는데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보면 윤석열이 얼마나 등신 같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주변국들하고 다 영토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독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쿠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해남도 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더위다오, 그다음에 쿠릴 열도. 거기 쿠릴 열도. 본인들은 뭐 이제 이북 그러니까 북해 오도라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섬들하고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갑자기 기부업한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국제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요. 그렇지. 예. 야, 이게 좀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예. 자, 광고하고 나서 정진상 보석 허가, 그리고 강내구 영장 기각. 정진상 보석 허가 얘기하면 또 그렇죠.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예. 자, 광고 좀 하고, 요즘 사법부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승범 보험대리점입니다. 형사합의, 벌금,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자가용 운전 기준 여성은 월 6,671원, 남성은 월 7,478원입니다.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운전자 보험 네,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월 23,300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장받는 건강보험은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월 3만원대면 가능하고 비갱신은 기본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그간 지병이 있어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월 3만원대면 진단금과 수술비, 간병비를 보장받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 세 채 월 만원, 주택 화재 보험은 물론이고 식당, 노래방, 상가, 공장, 사무실 화재 보험과 배상 책임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그간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부담되셨습니까? 보장이 걱정되시나요? 보험료를 줄여서 저축하고 싶으시죠? 보험료를 줄이고도 보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20년차 보험 설계사가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보장을 분석한 다음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모든 문의는 010-3360-0689 카톡, 다음 카페,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 9시까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김승범 TV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TV. 보험에 관한 정보 외에도 보험료를 극적으로 줄였는데 오히려 보장이 늘어난 실제 사례를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관한 모든 문의는 010-3360-0689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삼순백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산삼순백. 홍삼값에 산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그래서 순백입니다. 산양산삼 순백.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 산양산삼 따위가 아닙니다. 함양 지리산 자락에 산양산삼 씨를 심은 후에 7년 동안 사람의 간섭 없이 비바람, 태양이 키운 씨종 산양산삼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쳐서 3,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력 잃은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하늘이 내린 선물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왜 산삼순백 하는지 드셔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산삼 침향환 천수 10판짜리 한 박스를 추가로 드립니다. 김용민.com 비매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에 가셔서 산삼순백 검색한 다음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품 문의 번호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또한 산삼순백에서 신제품을 출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시대. 7년근 산양산삼 70%에다가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재료입니다. 산삼순백의 반값 이하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 구매 고객에게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산삼시대 증정 이벤트 5월 31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정말. 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진상 실장님? 이렇게 보석이. 뭐 옆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무죄로 이끌어내신 이현주 변호사님 앞에서 중간 처분에 저를 띄워주기. 중간 처분에 불과한 보석 얘기 갖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 재판도 지금 사실 정진상을 왜 구속했냐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도를 본 건 뭐냐면요. 이거는 변호사의 능력이라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거 구속을 아예 안 됐단 모를까? 구속이 됐는데 뭐 공판 3번인가 했죠? 네. 3번 만에 그렇게 보석이 나온 것은 그 3번의 어떤 그 히어링 과정 속에서 이 변호사의 어떤 이 논리가 이 판사를 그렇게 보석을 허가할 수밖에 그렇죠. 없게 만들었다. 반론권을 보장해줘야지 왜 붙잡아 이런 그 저기 판단을 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판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그 보석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좀 이례적으로 좀 일러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거의 구속 기간 만기를 꽉꽉 채워서 6개월 정도 이제 그 직전에 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그 경우에도 잘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 쓰는 스킬인데 그러니까 사실 구속 영장을 칠 때 혐의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소하면서는 딱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따져 보면 그 저기 구속 기소 사건과 거기에 1억짜리 불구속 기소 사건이 더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거야. 영장을 청구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미 본안 심리가 넘어갔으니까 재판부가 추가 발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저기 구속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는 풀어줘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소 이후에 6개월까지인데 기소 이후에 6개월까지는 구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이후 6개월까지가 한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9일까지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 4월 말경에 이제 좀 풀어준 거죠. 한 달 반 앞두고 풀어준 건데. 그때 이제 검찰이 아주 강력하게 이 보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정도의 거액의 뇌물 사건에서 보석을 해준 전례가 없다. 두 번째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패 범죄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해준 적이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기간 제한이 문제라면 추가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1년까지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기 문제 때문에 이걸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 이 논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받아준 거죠. 그리고 내주면서 그 내주는 시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속 기간을 거의 만기를 채워가면서 그런 명분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런 명분을 안 만들고 왜 한 달 반 전에 일찍 내줬느냐.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주신문이 끝나고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딱 내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유동규가 사실 유일한 증거인데 거의. 그렇지. 유동규의 주신문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유동규가 뭐 이 재판 가서는 저 소리, 또 저 재판 가서는 그거는 뭐 여러 번 저희들도 재판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판사님이 심지어 당황하시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판사님은 사실은 김용부 원장 재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지. 근데 며칠 전에 김용부 원장 재판에서의 증언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관한 증언이 그 며칠 뒤에 이 정진상 실장 재판에 관해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남욱이 돈을 준 것을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했냐? 알고 있었냐? 알았다. 이쪽은 몰랐다. 하니까 이제 그게 양쪽이 완전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 재판에서는 알았다. 저 재판에서는 몰랐다. 이 재판에서는 몰랐다. 그리고 우리 재판에서는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우리 변호인이 지적을 했는데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변호인이 지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동규의 증언이 다 잘못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님이 오히려 약간 당황했어요. 진짜 그렇다고? 진짜 보고했다고? 이 대목에서 궁금하고. 근데 그러면 왜 그 이전 재판에서 김용 재판에서는 그거를 안 했다고 했을까요? 보고를? 근데 그거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전엔 또? 그럼 이번엔 또 바뀐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님도 조서도 그렇게 돼 있고 법정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우리 말을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잘못 들으신 겁니다 하고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지적이. 그래서 되게 당황하셨던 것. 유동규가 그날 뭐 이렇게 어디가 아팠나? 왜 갑자기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을 하면 그렇게 증언하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님도 저희 재판에서도 10여 차례 이상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증인 검사님의 질문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제시해라. 정답 가로 열고 검사님들이 바라는 답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당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찾아서 그걸 말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경험한 사실 중에 기억나는 부분에 한해서 말해라. 그렇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해도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의 승패 여부는 어느 쪽이 사실이, 그러니까 진실한 쪽이 무조건 이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추궁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디테일에 들어가면.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 우리 누구죠? 한명숙 모범이죠. 어미준. 어미준이가 실력이 없네. 뭐 이렇게 철두철미한 면이 없어. 매 그 사건마다 이렇게. 그게 또 트렌드가 바뀐 게 내부 검사가 저번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뭐 불러서 집체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들키면 누가 봐도 막 떳떳하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하기 위해선 출입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2명의 재소자는 아직 구치소에 있었고 한 사람은 수감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교도관이 출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출입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게 꺼려지니까 수사관이 밑에 내려가서 자기 그 아이디 카드로 찍고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제 집체 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게 까리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사회가 좀 더 투명화됐고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 정도는 이제 그래도 진전이라면 진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시나리오는 못 준다는 거예요. 대놓고 집체 교육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그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건 참 다행스럽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 진짜 실제로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주신문 과정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이 유도신문하지 마라. 아니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다. 이거 절대 이게 그 신문 사항이 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니. 너 이렇게 검찰에서 말했는데 사실이지? 그럼 다 사실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때 구체적인 상황으로 기억나는 걸 말하라고 그래야지. 그걸 다 정답을 알려주고 이거 맞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겠냐. 이거는 이렇게 신문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다 그렇게 여러 차례. 그렇죠.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 못하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 규칙상. 명시돼 있어요. 유도신문이 금지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요.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수험생들이 굉장히 난감하겠네.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이제 출금 사건에서 출입국 관리 본부 직원이 수차 불려가서 고초를 겪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쌈용 막말, 뭐 핸드폰 놓고 가라, 이미 제출하고 가라 이렇게 압수수색 하기도 귀찮으니까 핸드폰 놓고 가시고, 그러니까 왜 놓고 가야 되나요? 이랬더니 이 쓰레기 같은 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폭언까지. 아니 그런 폭언을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폭언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검찰의 수법, 아까 전에 하나 말씀하신 하나는 이제 혐의 그렇죠. 하나를 빼놨다가 이제 기소할 때 딱 하나만 더 불구속 그리고 또 넣는 거죠. 검찰의 스킬 하나가 뭐냐면은 증인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건은 사실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네. 동일한 범죄 사실에 피고인이 10명이다. 그럼 10명을 같이 처리해야죠.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뭐 기소 유예 무혐의 해야 되는데 킵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스페어로 쓰려고. 아니죠. 그리고 알고 있어요. 본인도. 이거 내가 혹시 검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걸려있는 사건 또 갑자기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통일적으로 이제 각자 가담 정도에 대해서 했는데 남겨놨어요. 그럼 이 사람을 불러요. 당연히 살이 떨리죠. 그래서 딱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검사의 그 긴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이러 저러 했지요 하면 얘만 하도록 하게 돼.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질문이 떨어지기 전에 예. 너무 했었고 그 다음에 했는데 했었고 네. 어떻게 나가는데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보다 못해서 네. 다 듣고 대답하세요. 다 듣고 대답하세요. 네, 다 듣고 대답하세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신문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반대 신문은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뭐 증언의 그렇죠. 모순점, 허점, 딱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질문을 한다.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다. 그럼 검사님 제발. 그러면 이제 판사들 중에 정말 제대로 재판주의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요. 검사님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찬 시선으로 검사. 이거는 모의고사에 했는데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면서 힘들다 진짜.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이제 되게 코미디 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김영부 원장 재판 하실 때 네. 김영부 원장님 그 재판에서 유동규의 내연녀 사실은 배우자를 증인 선서 거부했다면서요? 네, 증인 선서도 거부했고 증언도 대부분 그러니까 뭐 증언을 했다가 거부했다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건, 그러니까 증거인멸 사건으로, 그러니까 네. 유동규의 휴대폰을 증거인멸한 사건으로 네.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때 검사님 말 믿고 다 다 했는데. 협조해가지고 했더니 검사님이 그래도 벌금 300만 원 부용하고 원래 약식으로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통상회부 되더니 검사님 말 믿으면 다 안전하다더니 나중에 재판장님이 너의 말을 하나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300만 원 부용한 사건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정식 재판. 네, 저 통상회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증죄가 무거운 그거 사건이에요. 정말 드문 경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되게 드문 경우 아니에요?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네. 증거인멸 사건에서 예를 들면 검사가 약식으로 300을 부용한 사건을 네. 통상회부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거는 검사와 누구죠? 지금 피고인 사이에 완전한 짬짬에 의해서 속여 먹으려고 했다라고 판사가 대놓고 지적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 판사가 그 사건에서 재판 지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유동규 씨가 자백서를 냈는데 그 이 말도 못 믿겠다. 왜냐면 보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과 거래를 하려는 정황 같은 게 보인다. 그 진짜 그 판사도 정말 아니 주진환 판사님이 이제 그렇게 재판할 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계에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건 좀 무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경험한 거죠. 네. 아 검찰 말만 듣고 검찰 말하는 대로 내내 해도 나중에 법원에서 크게 혼날 수도 있겠구나.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말하는 말을 대로 못하는 거예요.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이게. 그 사법부에 지금 흐름은 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과연 적정한 행사냐, 네. 지나치게 과잉이거나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 아니냐. 네. 혹은 반대로 축소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도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금 대표적으로 돈봉투 사건들을 보면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사실은 뭐 지금 보셔서 아시지만 곽산도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5천 꿀꺽 한 거 아닙니까? 정치자금으로. 그게 정치자금이었다고 치자고요. 저는 그게 뇌물이라고 보지만 그 1심 판결대로 왜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밖에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 5천만 원이 정치자금이라고 쳐서 해도 그 사건 5천만 원 받은 걸 가지고 벌금 700만 원 선고했어요. 근데 이거 9,400만 원이지만 사실은 300만 원씩 쪼개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씩 쪼개진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어차피 선고해봐야 실형 선고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대가성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요. 김연아의 경우는 이거 무슨 그거는 피해자들이 대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요. 대가성이 있다라고 왜 알차롭던데 보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은 빼박입니다. 그래 김연아 잘 걸렸네. 자금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돼요. 그만한 액수를 또 몰빵을 했고 또 그러니까 또 당연히. 그래서 이 사건들 보면 두 사건의 형평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건들 보면 이거 아무리 봐도 실형 선고 사건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거 사람들이 그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만난 것까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구속해야 되나? 그냥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 지금 영장자판기라는 이제 오명에서 조금
사법부도 그런 오명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그렇지. 조만간 윤석열 지지율이 60% 70% 이러면야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빠른 자판기 그냥 스피드 자판기가 된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 전망도 가능할까요? 지금의 김용 그 정진상 재판 흐름을 보면. 김용 정진상 두 분이 무죄가 나오면 사실은 김원장님은 모르겠는데 정진상 실장님 재판의 혐의의 상당 부분은 또 겹쳐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12월에 이렇게 패스트 트랙에서 이제 법안으로 상정돼가지고 통과되면은 금력도 많은 판결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주 윤석열로서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윤석열이 워낙 둔해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냥? 뭐 항상 명정 상태, 그러니까 주치 상태인 것 같아요. 주치 상태. 아주 정말 이렇게 거의 마음의 평화가 항상 늘 알코올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는 술 취하진 않았을 것이고 똥술 타지 않겠나? 김건희 열심히 영부인 코스프레 하면서 야 나 영부인이야 날 건드리려고 해? 너희도 혼 좀 날래? 이러겠는가 하는 정치적 감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뭐 윤석열이 평검사 시절에도 뭐 양서방, 윤서방 평검사 시절에 다 덮어줬잖아요. 그렇지. 하물며 지금 대통령인데 뭐 내가 좀 뭐 좀 했기로써니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분은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김건희 씨는. 그분은 뽕에 취했죠. 자기만 했던 그렇죠. 사고에. 그분은 인스타에 취한 것 같아 지금. 인스타에. 인스타 놀이에 취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래구 씨에 대한 영장 기각도 웬만하면 영장 발부하지 않나?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혐의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었던 사건이에요. 통상적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이게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서 일단 탈락하는데 지금 당장 뭐 녹취록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증거 어느 정도 수집된 것 같고 근데 굳이 이거를 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되나?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야?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해야 되는 건 결국 법원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법원이 지금 좀. 저도 검찰 정권에 대해서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 인식 정도는 지금 우리 판사님들이 갖고 계시다.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 덕분에 갑자기 이제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을 거고 더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최하한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이 제일 높을 때 항상 앞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역시 지금 그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옷장에 작은 옷들이 있는데 다이어트해서 입어야지 하는데 결국 살다 보면 오늘이 제일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봉투 사건. 좀 웃긴 게 일단은 들어왔잖아요. 아니 뭐 되게 뭐 난리가 나서 들어왔는데 검찰은 왜 안 불러요? 부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무슨 자기들이 만드는 대로 사건을 만들어 놓고 부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기다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거물을 부를 때는 밑에서부터 탄탄히 다져놔야죠. 낮은 사람 실무자 해서 딱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부를 수는 없거든요. 모양 빠지게 딱 한 번만 부를 수 있게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하면은 기소할 수 있게. 근데 아마도 터뜨린 시점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으니까 윤경카 관련해서. 그렇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불시에 들어오는 걸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예상 못했죠. 계속 우려먹을 군부를 지피면서 우려먹을 작정이었는데 지금 전열이 정비가 되지가 않은 거죠. 한동훈 코스프레를 하면서 들어올 줄 몰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사가 지금 이 검찰은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사건의 틀과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직 그게 지금 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빌드업이 안 된 상태. 네, 빌드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마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지금 출금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한동훈 코스프레를 하고 들어와서 한동훈이 쫓아나가나요. 그래서 아니 나를 가는 흉내를 내. 에이 일단 출금부터 걸어. 뭐 그런 뭐 이제 소리. 그거 아니고서는 딴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한동훈이가 그렇게 나를
약 올렸어? 엿 먹였어? 좋아. 그럼 한번 출금 한번 당해봐. 이렇게. 출금 뭐 하여튼 뭐 지금 아직 사건에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저기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네. 이분들도 뭐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오로지 그 증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 봉투와 관련된 얘기들이 본인들 육성. 네. 이정근 육성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이런 부정한 돈 거래와 관련돼서 본인의 직접 육성이 들어가 있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그 돈 봉투와 관련된 본인들의 육성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까지 그분들 해명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그 녹취록이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요. 혹시 민주당에서 때 별개의 녹취록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갖고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원래 최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위원회를 꾸리든 단체를 꾸리든 뭘 꾸려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랬다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설프게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의견 들었다가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하고 그 객관적 증거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진짜? 되면 우리가 무슨 임의로 사건을 축소하셔서 이렇게 막 꼬리 자르기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잠깐 밝혔다가 월요일날 최고회의 할 때 바로 대표 본인이 직접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네. 왜냐면 예전에 그 LG 트윈스의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LG 트윈스의 그 사기 도박 투수 중에 박현준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되게 잘했는데 얘가 연루가 됐어요. 막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단장이 불렀어. 현준아 너 사기 도박했니? 아니요. 그래 앞으로 잘하자. 근데 바로 다음날 검찰이 네 사기 도박했다고 딱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했던 거 아니야? 기자들 앞에서. 현준아 사기도 받겠니? 아니요. 아닙니다. 잘하자. 근데 그거 말고는 그 녹취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사실은. 네. 아니 근데 그 녹취록 누가 흘렸어요? 이정근 측에서 이정근은 구속됐고 그럼 변호사가? 하여튼 자발적으로 이정근 측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과 검찰에야 뭐 이제 진작에 그렇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아니 이미 검찰이 깐 게 아니라 이미 제출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디 무슨 뭐 어디 강에 떠내려갔다 무슨 뭐 물에 떠내려갔다 그렇게 이제 얘가 나오다가 그게 친정집에 보관되고 있던 게 나중에 이미 제출로 제출이 됐어요. 적어도 그러면 변호인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검찰이 그 이정근 씨 개인 비위와 관련해 가지고 징역을 3년을 구형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노동교회 내연녀와 같이 이른바 법원에서 엎치기를 했어요. 4년 6개월 받았죠. 4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재판부는 제가 아는 재판부예요. 그 27부. 그 재판부 재판장님은 비교적 온화한. 아니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은 재판부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어본 판사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정근 씨에 대해서 검찰구형보다도 더 많은 양의 거기 선고를 했다. 50% 이상 많은 3년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과정에서 이른바 딜이 있었다. 검찰과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돌려지지가 않죠. 3년형이라는 것은 사실상 집행유예 맞춤형이잖아요. 그렇죠.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좋습니다라는 의사거든요. 검사가 3년 구형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정근 쪽하고 검찰 사이에 딜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구형할게. 그러면 너 집행유예 나올 수 있어. 뭐 낼 거 줄 거 있니? 여기요. 늘 말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만 믿어서 그 검사가 원하는 대로 꼭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 언론에까지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까지 공개된 그 녹취록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없어갖고서 사실은 이 사건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조를 만들고 있어갖고서 그 거대 야당이라도 여러 가지 민생과 외교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될 국회의 어떤 효능감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너무 그 민주당의 리소스가 낭비되고 있어요. 이건 국민적 낭비예요. 그럼 저는 근데 그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녹취록이 없으니까 뭐 현준아 도박했니? 아니요. 잘하자. 그것처럼 발언권이 전혀 행사가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라 저는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정근 변호인단 측에서 뭐 민주당에도 동일한 어떤 그 녹취록을 제공하다가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뉴스타파처럼 언론에다 공개를 하세요. 그냥 다 아니, 정당하게 그냥. 저처럼 평생 벽보 붙여보지도 못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당에서 3번이나 공천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이정근 씨는 그런 걸 생각하면 뭐 그래 본인이 진실되게 수사받겠다 해서 검찰에 협조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럼 민주당에도 사실은 좀 공개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도 그게 뭐 거기서 정말 아니면 100만인 공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 100만인 공개를 하시든가. 네, 그래서 뭐 그냥 다 같이 그냥 사실은 뭐 대장동 녹취록도 공개되기 전에는 뭐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그 프레임 때문에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말이에요. 근데 공개해보니 그 대장동 그분이 없어. 네. 그때까지 아무런 방어권 행사 못하고 있다가 지금 똑같은 지금 이 사단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국가 전체가 지금 이 윤석열의 폭정을 제어하고 민생을 챙겨야 될 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와 이정근 변호인 측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안 지켜줬다.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안 지켜? 뭘 지켜줍니까? 범죄를 했는데 그럼 처벌 받아야지. 아니 게다가 그 정치 그 돈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어미준이 잘 쓰는 시나리오 어디 무슨 뭐 광교에 무슨 뭐 여기 몰래 차 뒤에 몰래 트렁크에 실었어요.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다툼의 여지라도 있지. 근데 그냥 범죄 일람표를 보니까 계좌에 쌌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 원래? 근데 그 핑계잖아요. 사실 뭐 그 유동규 씨 배우자인가요? 네. 아무튼 배우자요. 그분도 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남편이 해코지 당할까봐. 우리 남편이 근데 뭡니까? 본인이 유튜브 나가서 떠들고 있는데 유재일인가요? 거기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뭔 내가 여기서 말하면 남편이 지금 어디서든 막 있는 대로 다 흘리고 있는 거구만. 그것처럼 핑계죠. 결국은 자기 행위로 이렇게 민주당까지 타격을 입게 된 거면 역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결자해지를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정치인의 자세죠. 네. 저는 근데 그나마 이건 뭐 그냥 이정근 씨한테는 좀 가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만약에 검찰 구형대로 3년으로 그냥 딱 맞춤형으로 가서 집행유예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불구속 지금 뭐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왠지 그 유동규가 유재일 방송 나갔듯이 또 뭐 이정근 씨도 예를 들어서 뭐 김영민 TV가 아니라 저쪽 뭐 가세연이나 무슨 뭐 그런 데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막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정말 저 피곤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뭐 들어요. 그거 상관없이 하여튼 그분은 본인이 만약에 민주당이 안 지켜줬다에 불만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민주당이 범죄자를 옹호합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분이 돈을 그러니까 그분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그분이 있잖아요. 네, 박모 씨. 박 씨.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네. 뭐냐면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따내고 로비스트.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업권으로 돈을 벌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정치인들이나 관료들한테 돈을 주는 문제로 형사처벌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주변에 과시하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네. 그래 또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를 로비스트라고 우측에서 보면 칭하면서 이정근 씨가 예, 돈을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 명백하게 범죄잖아요. 예. 이런 분을 어떻게 무슨 당이 뭘 보호를 합니까? 그런 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지금 민주당 오히려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 지난번에 뭐 최고위에서 이제 그 당내 혁신 시스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이제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또. 대의원제도 없애는 거? 대의원제도 관련된 거, 하면 등가성 표현. 왜냐면 이게 이게 정말 만약에 아직 그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그러니까 이른바 표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이른바 매표 행위인지까지는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실비를 좀 보전해 주는 거에 그친 건지 매표까지 나간 건지는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만약에 매표와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매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표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뭐 200만 권리당원을 다 240만 원 어떻게 그걸 매수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상 대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 현직 지역위원장 또는 그 대의원 한 명이 이른바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일정 부분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차제의 과거 어떻게 보면 구태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의원제도 폐지에 관해서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의원이 되신 분들은 뭐 당에 대한 기여라든지 뭐 정치적인 식견이 뭔가 이게
근거가 있어서 60%죠. 국회의원들 자기 그건 아니고요. 그 해당 지역구에 내가 권리당원이야. 그러니까 권리당원까지는 내가 6개월 동안 당비를 뭐 1,000원씩 내면 돼.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건 약간의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예를 들어서 지역 위에 이제 여러 표 이상의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같은 권리당원들의 표를 받아서 이제 해당 중앙위에 제출해서 넌 이제 대의원해도 돼. 근데 그 과정에 이게 좀 뭐가 없어요. 몇 표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지 선발 기준이 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 잘 서서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줄 세우게 되는 줄 세우기. 국회의원 프리미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이거 프리미엄 없어야 됩니다. 정말 프리미엄 없어야 돼요. 공천심사위원회도 완전히 개방형으로 가야 되고요. 왜 그들이 다 컷오프를 합니까? 컷오프 하면은 완전히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번 그 금천구청장 선거 나왔을 때 지역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 될 뻔했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비대위에서 최기상 지역위원장, 네. 현역 국회의원. 그러면 안 되지. 구제됐어요. 비대위에서 원래는 컷오프 됐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경쟁자를 그런 식으로 내치나 치졸하게 안 되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맷 대통령 함께 1시간 동안 아주 쌈박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이현주 변호사님이 항상 요 타이밍에 이제 쇼츠용 뭔가를 아니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한 번 했다 하면 뭐 20만 원. 100만 원.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경카의 무식함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거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우리 2000년간 가톨릭 교회가 인류에 저질렀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십자군 원정까지 사죄했어요. 네. 십자군 원정, 마녀 재판, 그리고 종교 재판. 그렇지. 종교 재판 막 화형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고야에 관한 스페인 화가 고야에 관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미망인이나 그 유복한 가정의 그 여자 상속인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종교 재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소녀가 식당에 가서 그 돼지고기가 상한 것 같아서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런데 쟤는 이슬람 마녀다. 마녀다 뭐 이러고 그 끝간데 없는 무식함. 반성은커녕. 뭐 100년이 지난 일에 대해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 그 발언도 되게 문제인 게요. 나는 무릎 꿇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이 그렇게 꿇어야 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거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소신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또 아니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다는 게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면서. 네, 뭐 이제 뭔가 야만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서서히 이동하는 게 보인다. 네,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금 원래 가장 여명 직전. 그렇죠. 그러니까 여명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가장 그 어두운 때가 아닌가. 그래서 곧 이제 밝아지는 세상, 뭐 이렇게 대낮에 아주 이렇게 눈부신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두희 형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 늘 이제 항상 피의자 신분으로 다니다가 처음으로 한번 고소인 신분으로 한번 제가 이제 경찰에 갔습니다. 무슨 일로? 가세연을 이제 한번 고소를 하려고요. 가세연에서 제가 이제 야동법사.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그 열린공감 TV에서 야동법사.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이 나왔는데 우리 김두일 형님이 포르노 접속 기록인 줄 알고. 강진구도 있었고 최영민도 있었고 나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야동을 제일 잘 보고 생겼었나.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이제 김세희가 저를 딱 꼬집어서 그래서 심지어 네이버에 저를 검색을 해갖고 뭐 김두일 이 사람이 뭐 해갖고 이렇게 봤다는 식으로 저를 특정해서 이제 해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구글에 이제 야동법사라는 이제 저걸로 이제 올랐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그런 피의 사실이 어떻게 공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수치스럽죠. 저도 왜냐면 이제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야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오줌과 똥은 싸도 그거를 화장실에서 싸는 것과 대로에서 싸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문제지.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를 특정한 거에 저는 상당한 이제 그 어떤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했고 근데 이제 한동안 그게 그냥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사건을 이제 뭐 강남서에서 막 그걸 막 사다닥 이렇게 또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서 했고 뭐 그 김에 이제 민사도 한번 좀 세게 또 가보려고 또 금융치료로. 네, 금융치료로 그럼 가야지. 갈 거 가야 돼. 등등등 다 이제. 김세희 너무 떠들었어. 네, 그래서 책임도 못 질 말들을. 네. 아니 가세현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은 셋이 막 싸워가지고. 지금은 셋이 싸웠죠. 네, 네. 지금 그러면 김세희 씨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김세희가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한 번쯤은 누구를 고소해보고 싶어갖고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 나는 한번 그냥 뭐 지금 저한테 걸려 있는 이제 고소 고발 건이 한 뭐 20건 정도 돼갖고 정신없이 다 이제 가서 늘 뭐 약간 좀 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뭐 많이 어머나 잠재적 고객이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이제 형님 기소된 거 있어요? 기소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줄리 건으로 줄리 보도건으로 이제 그건 100% 기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정천수만 기소를 시키고 저랑 강진구 최영민은 일단은 대기. 그래서 와 공소시효에서 벗어났다 만세했는데 그게 또 그 같은 공동 정범인 정천수가 재판 중일 때는 메타기가 준비된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그 저쪽 그 검찰의 수사 지휘권에 의해서 재수사 내려와서 다시 하고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언젠가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거는 결코 흠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훈장으로 알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 성추행이나 사기 이런 거 말고는. 네, 글쎄 말입니다. 예, 현행범 말고. 뭐 저는 김 목사님에게 윤석열이 주는 훈장을 달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재판 받고 있게.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이거. 예. 자, 저희 그 재판 관련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 대통령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조상호 변호사님, 김도일 작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5월 4일인가요? 다음 주가요? 네. 다음 주 5월 4일. 5월 4일 네. 뭐 또 방송해야겠군요. 네. 예. 5월 5일은 쉬어야죠. 어린이날은 쉬시고. 빨간 날 무조건 쉬어야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